제가 앞서서 이 문재인 정부 발걸음 빨라진다고 했는데 오늘이 이틀째인데 청와대 직제 개편을 위한 이제 임시국무회의 소집 방침도 나왔고 그게 오늘 아니면 2시 아니면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이 황교안 총리가 주재할 줄 알았는데 사표를 냈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할지 그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주요 수석들의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받았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임명이 됐어요. 네, 잘 아시는 뭐 워낙 유명한 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53세 소장이란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교수가 새 민정수석에 임명이 됐고 다음으로는요. 네, 홍보수석으로는 윤영찬 예전에 전 네이버 부사장이죠. 네이버 부사장이고요. SNS 선대위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네이버 부사장이었습니다. 네, 선주에서 났지만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또 졸업을 하고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했고 언론과 이 IT 쪽에 특히 많은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그 좋은 CF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었고요. 자, 그리고 관심을 받은 게 최초의 이 여성 또 주요 수석이 인사가 발표됐는데 조현옥 이화여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한 초빙 교수입니다. 지금은 인사수석이 됐어요. 전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낸 아주 이례적이고 또 파격적인 발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원래 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항상 이름이 나왔던 분 대신에 자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원래 이 자리에는 삼철 중에 한 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거론이 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발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기자들과 함께 청와대 살림을 꾸릴 춘추관장에는 올해 50살의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뭐 조국 교수라든가 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은 좀 예상이 됐던 인사인데 총무비서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총무비서관은 이제 성화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거고 이른바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 제일 맏형격이었던 이재만 씨가 맡았던 그 직함이 바로 이 총무비서관 아닙니까? 네. 이 총무비서관이요, 또 대통령하고 자주 접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웬만한 수석보다도 이른바 더 파워가 있는 네. 뭐 그런 자리라고도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 자리에는 아무래도 뭐 아까 삼철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근한 왜냐하면 살림살이를 할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삼철 중에 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복심 있었습니다. 중에 복심이라는 또 그렇죠. 이제 그 분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뭐 일부 언론에 거론되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이제 그렇게 얘기됐던 분은 뭐 따로 또 쓰임새를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실무형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또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교수입니다. 조국 네. 교수 민정수석으로 지금 발탁이 됐는데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직히 민정수석 자리에는 우병우 전 수석처럼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가기 때문에 법무부나 이제 검찰하고 어떤 사진기관과 연결이 돼서 오히려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원래는 뭐 인사검증을 하고 대통령의 측근 비리랄지 이런 걸 감시하는 기능이 아니고 오히려 사정기관이 이제 국정원, 뭐 검찰, 경찰을 갖다가 다 통할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주는 자리가 이전에 민정수석 자리였고 네. 그런 결과로서 난 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조국 교수가 임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이제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검찰 수사주의 하니까 뭐 수사주의에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청장과 청장의 어떤 임기에 대해서도 그건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그러면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를 임명한 걸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저는 그 부분은 맞긴 한데 네네. 민정수석 자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 민정수석 자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자리면 결국 검찰을 주물렀다 폈다 하는 그런 관계에 되기 때문에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건 맞지 않고 단지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은 대통령 측근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네.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독단적인 의사에서 할 게 아니고 검찰 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외부적 시민 사회랄지 아니면 네. 국회랄지 그런 의견을 들여서 검찰 개혁하는 것이 맞지 어느 일인에게 검찰 개혁을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또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벌써부터 벌벌 떤다. 조국 교수,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용만으로도 검찰의 분위기가 지금 흉흉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과거에 했던 이런 발언 때문인데 그중에 한 발언 상당히 살벌합니다. 네,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상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칼을 갈고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 자,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네. 그야말로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가장 초원의 청소부란 얘기를 듣는데 그야말로 뭐 하이에나의 검찰을 비유할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뭐 김광삼 변호사는 검찰 개혁을 왜 또 민정수석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아무튼 대통령의 결정이나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보좌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내놨던 많은 공약들을 사실은 조국 교수가 아이디어를 준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이나 뭐 사법부의 개혁 문제도 사실은 조국 교수가 갖고 있었던 예전의 생각들이 그 부분에 충분히 녹아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국 교수가 나서서 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다만 그 조국 교수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국 교수의 임명 자체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를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설치하고 공직비리 수사처. 그렇죠. 그 설치하고 수사권 독립 문제,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어서 검찰은 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조국 교수가 신임 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기자가 예. 검찰 수사지휘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무심코 이런 질문을 했더니 단호히 수사지휘하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민정수석이 수사지휘를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 법무장관도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사지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가 또 법무장관이 실질적으로 이런 수사지휘를 해온 것이 사실이고 네. 오늘 특히 그 조국 민정수석이 한 얘기가 있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했느냐. 네네. 제대로 행사를 했더라면은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지금 질문을 하면서 그러나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석들 몇 사람 이렇게 임명한 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개혁을 얘기했어요. 근데 네. 통합은 이낙연 총리 내정자로서 상징이 되는 것이고 네. 개혁은 청와대는 개혁적인 그런 젊은 청와대로 만들어서 개혁 어떤 산실이 되겠다. 그 네.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조국 교수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과거처럼 만기 칠라마라는 청와대가 아니고 정자 컨트롤 타워로서 기획을 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어떤 그 플랜을 짜는. 네네.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예를 들면은 뭐 검찰 개혁도 청와대가 할 수는 없죠. 민정수석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기획과 어떤 플랜을 짜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찰이라든가 법무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청와대가 과거처럼 다 이렇게
내각까지 장악하는 거 아니고 내각은 내각대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네, 네. 실무적인 권한. 청와대는 참모 기능으로서 개혁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고 그러한 의지의 단초로서 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을 했고 오늘 민정수석이 아주 단호하게 민정수석은 검찰 지휘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네, 네.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